자, 이제 동영상 데이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데이터는 먼저 동영상 데이터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동영상 데이터가 무엇인지 요약을 하자면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나열한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동영상에서는 이 이미지 한 장 한 장을 프레임이라고 호칭을 하고요. 이 프레임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나열을 하는 게 이제 움직이는 동영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분석하는 방법도 기본적으로는 이미지와 유사합니다. 각 프레임에 대해서 별개의 이미지 분석을 실행하고 그거를 분석 결과를 시간 순서로 나열해주면 그게 기초적인 분석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미지와는 달리 시간이라는 개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분석도 가능합니다. 서로 인접한, 그러니까 전후 시간대를 가지는 프레임들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별로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이를 응용해서 분석하는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미지 데이터는 수치형 데이터에서 공간이라는 개념이 생겼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동영상 데이터는 거기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시마이너에서는 이러한 동영상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동영상 분석 툴이라는 확장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게 그 동영상 분석 툴 실행 화면인데요. 주로 딥러닝 기반의 모델들을 응용해서 객체 탐지나 식별, 추적, 안전관제 이런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분석 툴에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영상을 불러와서 모델을 선택하고 직접 추론하면서 화면상에서 추론 결과를 시각화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시마이너 동영상 분석 툴은 단일 기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작은 플랫폼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시마이너나 외부에서 생성된 모델을 불러오고 입력 영상에 대해서 추론을 하고 그 추론 정보를 로그 데이터로서 저장해서 추가적인 분석에 응용하거나 그런 분석의 결과를 동영상 분석 툴에서 차트로 요약을 해서 가시적으로 결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이후에 실습을 통해서 잠깐 경험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영상 속도 사례를 몇 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아니 시간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예. 천천히 뭐 12시 정도까지 끝내면 되니까. 몇 시까지? 12시까지 해도 네, 12시까지. 예. 첫 번째 사례는 고로의 출선구 CCTV 영상을 이용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인데요. 분석 대상은 여기 용출되는 용선에 공기가 섞여 있을 때 발생하는 공치 현상에 대한 여부 판별과 그리고 용선의 속도, 슬래그 비율 등 이렇게 모니터링을 다양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 사례는 이미지가 아니고 동영상이기에 분석이 가능한 사례인데요. 예를 들어서 용선의 속도를 산출하려면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요, 그죠? 그래서 영상 내에서 특징점들을 찾아내서 그 특징점이 다음 프레임,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서 어느 좌표에 위치했는지 요걸 알면 한 프레임에 대한 시간 정보 알고 있고요. 이동한 거리 정보 알고 있으니까 저 용선에 이동하는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슬래그 비율 같은 경우는 이미지 사례 중에 아까 통계량 이용해서 이제 석탄 분류했던 것처럼 픽셀의 밝기에 대한 통계량을 가지고서 정해진 임계값을 기준으로 슬래그의 비율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치 여부 판단은 이미지 유사도 분석을 응용한 알고리즘인데요. 정상 구간일 때의 프레임들을 샘플링을 해서 정상 상태의 용선 형태를 규정을 하고 이와 유사한 정도를 정량화해서 임계값을 넘으면 이제 공치다, 임계값을 못 넘으면 이제 공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했던 사례입니다. 이거는 데이터가 보안 데이터라 이제 실습용으로 사용을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영상으로 이제 녹화해둔 게 있어서 이것만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PPT에 담아간다고 압축을 좀 많이 했더니 좀 깨지는 것 같은데 잠깐 멈춰서 볼게요. 지금 영상 초반에는 공치가 별로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서 이 스코어가 그 공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게 0.8이 넘으면 이제 공치라고 하기로 이제 규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0.86이라고 좀 다소 높은 스코어를 보이고 있는데 영상이 진행될수록 이제 공치가 발생하면서 이제 용선의 형태가 다소 불규칙해지고 스코어가 조금씩 내려가서 나중에는 0.7에서 0.6까지 스코어가 떨어지면서 공치가 발생했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던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단일 객체 추적 알고리즘 연구 개발 사례인데요. 안쪽에서 이제 조준 장치에 탑재되는 영상 장비에 여기 객체를 추적하는 그런 서포트를 해줄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 과제의 목표였는데 크게 목표가 이제 세 가지였습니다. 지향한 조준점을 중심으로 이 객체 영역을 인식하고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 그 인식했던 객체 영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적하고 그리고 추적 중인 그 객체가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이동 벡터로 이제 산출하는 그런 연구 개발 과제였는데요. 객체 인식 자체는 가장 맨 처음에 조준할 때만 이제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었는데 이제 추적이나 이동 벡터 산출 이런 알고리즘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동작을 해야 되는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래서 연산량이 조금 다소 최적화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요. 동영상이라는 데이터의 특성상 인접한 프레임, 그러니까 전후 시점이 되겠죠. 전과 후 시점에 대해서는 프레임끼리의 유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전 시점에서의 객체의 위치나 모양이 크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인접 프레임이라고 가정을 하고 조금 이걸 만들어 온 건데 위치도 조금밖에 안 변했고 모양도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적을 할 때 굳이 영상의 모든 영역을 다 탐색하면서 이 객체 어디 있지 이렇게 찾아볼 필요가 따로 없습니다. 직전 프레임에서의 추적 위치에서부터 인근 영역에 대해서만 객체 탐지를 수행을 하고 탐지에 실패했을 때만 전체 영역에 대해서 탐지를 수행하는 식으로 알고리즘을 최적화해서 적용을 했고요. 이동 벡터 산출도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냥 전 시점에서의 저 객체 위치와 현재 시점에서의 객체 위치 표현은 아까 스토브에 했던 것처럼 시간분에 그냥 이동량을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이게 고정된 화각을 촬영하는 장비가 아니고 저 객체가 움직일수록 따라가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조준 장치거든요. 그래서 배경량과 객체 인근의 객체 인근의 배경에 대한 움직임과 제가 객체라고 했을 때 제가 움직이는 움직임 이 두 가지를 따로 구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보여서 이동 벡터를 산출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개발됐던 사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상으로만 짧게 시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저 하얀색 트럭을 추적하는 알고리즘 테스트 영상인데요. 보시면 저 트럭의 인식 영역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잘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 왼쪽 상단에 보시면 객체 이동량이랑 방향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지금 멈춰 있어가지고 지금 이동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네, 잠깐 문제가 있어서 조절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중국이 아예 꺼져버렸어요.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영상에서 보시던 것처럼 이렇게 차량이 이동하면서 유턴을 하는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차량이 유턴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인식해서 추적하고 있던 차량의 영상의 특징점들이 변했다는 얘기거든요. 제 이쪽 모습이랑 이쪽 모습이 좀 다르잖아요. 별로 안 다른가요? 차량은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유턴하면서 특징점들이 변하는 것들을 캐치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그런 추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던 특징점들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일종의 뭔가 버퍼 개념의 알고리즘을 추가를 해서 추적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했었던 그런 알고리즘 개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트북 켜주시는 동안 그냥 제가 말로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실습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객체 탐지 원래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오브젝트 디텍션, 객체 탐지는 이미지나 영상 분석하면은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분야가 아마 객체 탐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딥러닝 쪽으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모델 명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욜로라던가 뭐 RCNN 홈체탐지 하시는 분 있으신 것 같은데 요새는 뭐 DETR 이런 모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시마이너도 영상 분석 수요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이기도 한데요. 기본적인 골자는 이따가 보여드릴 거지만 위치 추정이랑 객체 분류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게 객체 탐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객체 분류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객체 탐지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추출되는 정보도 두 개입니다. 객체에 대한 위치 정보랑 무슨 객체인지 분류한 정보. 자, 기본적으로는 주로 흔히 말하는 딥러닝 모델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따가 오후 시간에 이제 딥러닝 강의가 있잖아요. 그 교육 시간에 아마 다른 강사분이 설명을 해주실 걸로 생각하지만 대용량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미리 학습되어 있는 모델들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델들은 제가 원하는 목적에 맞춰서 딱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거나 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사람이랑 자동차만 탐지해주는 그런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욜로 이런 모델들은 80개 정도의 사물에 대한 분류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사람이랑 차량 말고도 저기 뭐 실제로 욜로의 핸드백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수트케이스, 뭐 엄브렐라도 있고 모자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물들의 분류를 제공을 해서 그 결과를 반환을 해주니까 저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신경망의 구조를 약간씩 수정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혹은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맞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추가적인 학습을 조금씩만 더 진행을 해가지고 요구사항에 맞는 응용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이제 전이 학습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따가 오후에 시간대에 한번 뒷면에 강의해 주실 때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전이 학습한 모델은 아까 보셨던 EC-마이너 비디오 툴의 탑재해서 분석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객체 탐지 기반의 응용 모델들은 실제로도 여러 프로젝트에 응용해서 적용을 했었는데요. 공항 주기장 CCTV에서 이제 비행기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그런 사례나, 아니면 하수 처리 시설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나오는 하수장이 있었는데 거품을 탐지하는 모델이나, 또 뭐 건설 현장에서 뭐 조업자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영역이 조업자가 탐지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안전관제 용의 모델이나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됐었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동영상 분석도 실습을 해보고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경로에 동영상 예제 영상들이 3개가 있는데 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뭐 영상들 없으시면 혹시 저기 잠깐 손 들어주시면 저희 보정하고. 정기교육 3일차 실습 파일에 이미지 동영상 분석 밑에, 동영상 밑에 영상이 3개가 있을 거예요. 데이터 다 있으신 걸로 알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로그로서 이렇게 사용을 하지는 않고요. 메뉴에 이제 확장 기능, 여기 위에 보시면 확장 기능에 동영상 분석 기능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EC-마이너 비디오 툴 화면이 출력이 될 겁니다. 이렇게 빈 화면 다들 뜨셨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 데이터부터 한번 올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EC-마이너 비디오 툴 메뉴 항목에서 파일에 폴더 열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시는 그 데이터 파일들이 이거는 동영상
공이점 동영상 이 폴더를 누르시고 선택하시면 왼쪽에 미디어 목록에 이렇게 영상 3개가 추가되신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먼저 서클 엣지라고 써있는 이 동영상을 한번 더블 클릭해서 화면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이 굴러가시면서 준비가 되고 이제 재생 버튼이 활성화가 될 거거든요. 자, 노 버튼이 재생 버튼인데 이거 눌러가지고 한번 영상을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흰 배경에 움직이는 검은 동그라미들이 있는 영상인데요. 먼저 간단하게 여기서 저 동그라미들을 한번 탐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모델 목록에 보면 중간에 경계선 탐지, 밑에 입자 탐지 및 경계선 탐지 있는데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모델 목록 창의 위쪽에 현재 선택 모델이 입자 탐지 및 경계선 추출이다 이렇게 변경이 되셨으면 정상적으로 모델이 선택이 되신 거고요. 자, 이 상태가 이제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된 거고 여기 모델 선택까지 마치셨으면 AI 버튼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이거를 누르셔가지고 한번 분석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그러면 움직이는 조그만 동그라미들의 빨간색으로 이제 영역이 찾으면서 동그라미들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지금 탐지를 하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적용이 된 건데 이거 좀 잘 안 보이니까 잠깐 멈췄다가 오른쪽에 모델 속성 창에서 밑으로 내리셔서 객체 탐지의 오리지널 비디오가 있습니다. 이 프로를 지우시고 펄스로 바꿔주시면 오리지널 비디오에서 속성을 펄스로 바꿨습니다. 다시 한번 AI 버튼 누르시면 이제는 추출되고 있는 그 동그라미들이 어디 있는지만 그 정도만 이제 추출해가지고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비디오 동영상 분석 툴의 기본적인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분석할 영상을 먼저 선택하고 적용할 모델을 보는 뒤에 분석을 실행한다. 세 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죠? 자, 여기까지 혹시 안 되신 분 있으면 손 들어서 뒤에 보조공사분들께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영상 한번 올라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브젝트 그 영상 한번 더블 클릭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재생 눌러서 그냥 한번 무슨 영상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이제 CCTV 영상을 가져온 건데 차량이나 이제 사람 같은 탐지할 만한 객체가 많은 영상이죠. 여기에다가 아까 사례 소개드리면서 설명드렸었던 그 객체 탐지 모델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네모난 정지 버튼 한번 누르시고요. 이 상태에서 객체 탐지, 네, 욜로 V7 기반 객체 탐지 이 모델을 더블 클릭해서 상단에 욜로 V7으로 바뀐 거 보시는 상태에서 AI 버튼을 다시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이게 각자 노트북에서 실행하시다 보니까 추론 속도가 조금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뚝뚝 끊어질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사람이나 차량, 우산 그런 객체들을 탐지해서 위치와 분류까지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탐지된 결과를 로그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로그 정보도 별도로 저장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저장 정보들은 오른쪽에 모델 속성 창에서 로그 저장 여부에 true를 설정해 주시고 여기서 저장 번호를 누르시면 CSV 파일로 이 로그 파일이 저장이 되는데요. 요거는 진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조금 다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 분석 플랫폼, 동영상 분석 툴이 하나의 단일 기능이라기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걸 요약한 보고서나 뭐 차트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그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ECV 파일로 그 관련 정보들을 저장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속성 창에 ECV 저장 여부 이걸 true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ECV 저장 경로를 그리고 오른쪽에 점 3개 누르셔가지고 원하시는 경로를 지정하신 다음에 저는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est.ecv 여기까지는 보셨을까요? 그러고서 이제 탐지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길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한 10초 정도만 하고서 오늘 펴가지고 짧게 보고 하겠습니다. 10초 정도 보고요. 자, 이제는 분석에 들어가셔서 메뉴 항목입니다. 메뉴 항목에 분석 누르시고 결과 분석 뷰어 부분을 눌러주세요. 또 다른 창이 뜰 텐데 파일에서 열기 누가 아까 정비사범 주는 전했던 것인 것 같아. 탐들어. 내가 내 거, 요런 V7 그걸로 바꿔야 돼. 거기 더블 클릭해야지. 더블 클릭해서 빨간색, 파란색 글자 위에 스텝 딱 떠야 돼. 정지를 하고 바꿔야 돼. 테스트.25로 저장했던 파일을 열면 아래쪽에 이제 로그 창이라고 해서 탐지 결과가 로그 데이터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씩 누르시면 탐지했었던 과거의 영상 데이터를 탐지 결과랑 같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프레임 단위로 저장된 것이 아니라 탐지 결과 단위로 저장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단에서 클릭이 아니라 더블 클릭하시면 같은 프레임에서 탐지가 됐었던 모든 결과들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이제 과거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 상단에 이제 툴바에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로 이제 세 개 있는 걸 누르시면 이제 탐지 결과를 차트로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한번 보시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가로축이 이제 시간선이거든요. 세로축으로 되어 있는 이제 하나의 바들이 영상 내에서 탐지된 적이 있는 개체들에 대한 출력 결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어떤 개체가 탐지가 됐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보시면 자동차랑 사람은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탐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백팩이나 타이 같은 게 잠깐 한 번씩 출력이 됐었거든요. 백팩이 언제 출력이 됐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니까 한번 다시 아까 이걸 돌아가서 아래쪽 로그 창에서 보시면 백팩이라는 게 앞쪽에 한 번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이거는 부산을 오분류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부산을 오분류한 소트 케이스 같은 거는 좀 오분류 결과 죄송드렸기도 또 오픈류 결과만 오분이 잘 찾아야 돼요. 이렇게 결과를 요약해서 차트로서 볼 수 있는 기능까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식사하셔야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은 그냥 제가 시험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탐지 소개드리면서 응용 모델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화재 탐지 응용 모델을 하나 들고 와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롤로 모델에 대한 응용 모델인데 이 화재 탐지 모델은 연기랑 화재 두 가지만 이제 탐지하는 모델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뉴스 영상을 제가 가져왔는데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게 스모크, 그러니까 연기, 빨간색이 이제 불을 탐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객체 탐지 모델뿐만 아니라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춰서 학습을 하거나 모델을 조금 수정한 그런 응용 모델들도 이시마이너의 비교 툴을 이용해서 영상 분석 툴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1시간 동안 이미지랑 동영상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담느라 이제 다 설명 못드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교육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교육 마치고 따로 질문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회사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한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